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콩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건강이랑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자료들이 꽤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한쪽에서는 콩의 특정 성분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아유, 건강에 필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뭐랄까, 콩이 건강의 스파인지 아니면 수호천사인지 좀 헷갈릴 정도인데요. 저희 목표는 이 다양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 내용을 잘 뽑아서 청취자분께 균형 있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견이 아니고요. 오직 자료에 담긴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콩 섭취를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주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렉틴이라는 성분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루이빈 측과 루이지언 유튜브 채널 자료를 보면요. 렉틴을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뭐랄까 일종의 단백질 성분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열을 가해도 잘 파괴가 안 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장 점막이 약해지잖아요. 소위 말하는 장 누수가 생기면 이 렉틴이 몸 안으로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와,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찰떡같이 믿었던 콩에 대한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이 되나요? 네, 그 자료에서는 렉틴이 우리 몸의 단백질하고 구조가 좀 비슷해서 우리 면역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 염증 반응 같은 걸 일으키고 심지어 적혈구를 막 엉기게 해서 혈전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동물 실험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뇌로 들어가면 치매나 파킨슨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하면서요.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콩, 땅콩, 견과류, 밀가루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채는 익혀 먹고 과일 섭취도 좀 줄이라고 하고요. 이야, 렉틴에 대한 경고가 상당히 강력하네요. 자, 근데 말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자료들은 또 콩이 오히려 노년기 건강 문제 해결의 열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식이섬유죠. 맞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노년기 변비 해결에 식이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콩류에 많은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량을 늘려서 장 통과를 돕고 독소를 배출시키고요. 또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만성변비가 단순히 불편함, 이걸 넘어서 인지기능 저하나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콩의 그 슈퍼푸드로서의 면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특히 대두, 그러니까 일반 콩하고 완두콩의 구체적인 건강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품 자료를 보면요. 대두는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고요. 특히 이소플라본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유사 화합물, 이런 생리활성 물질이 많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30g 정도의 콩 단백질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또 꾸준히 콩을 먹는 것이 심장질환이나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제시됐죠. 아, 콜레스테롤 개선이랑 당뇨 위험 감소요? 네. 그리고 이소플라본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장내 세균에 의해서 에쿠올이라는 더 강력한 물질로 전환될 수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해요. 전립선암 같은 암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도 소개가 되었고요.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시니어 맞춤형 두유 제품 같은 것도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완두콩도 만만치 않게 좋은 점들이 많다고 나오던데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네, 완두콩에 대한 자료들도 여럿 있었는데요. 보면 단백질,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비타민 A, C, K, 엽산, 마그네슘, 그리고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한 루테인, 제아잔틴, 이게 풍부하다고 합니다. 와, 영양소가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혈관, 눈, 장, 근육, 뼈 건강까지 전반적으로 이룰 거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캐나다 연구팀은 노란 완두콩 단백질이 쥐 실험에서 혈압을 낮추고 신장 기능을 개선했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고요. 아, 혈압하고 신장이요? 네. 또 영국 연구팀은 주름진 완두콩에 많은 저항성 전분이라고 있어요.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장까지 가는 전분인데
이게 혈당 조절에 유리하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흥미롭네요. 한쪽에서는 콩 속 렉틴이 마치 숨은 적군처럼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콩과 완두콩이 단백질, 식이섬유, 다양한 영양소로 무장한 건강 지킴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아마 좀 혼란스러우실 만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는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에 담긴 내용들을 그냥 충실히 전달해 드렸을 뿐이고요.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상반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시사점은요. 특정 식품 성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렉틴의 잠재적인 위험성도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그 영향이라는 것이 콩의 종류, 그러니까 이게 대두인지 완두콩인지 또 어떤 품종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어떻게 조리했는지 이게 또 중요하죠. 익히는 거요.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 특히 장 건강이나 유전적인 요인,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에콜 생성 능력 같은 것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청취자분들께서 앞으로 던져보셔야 할 질문은 콩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양자특일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나는 어떤 종류의 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내 현재 건강 상태에 맞춰서 얼마나 먹는 것이 현명할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는 여정에 작은 힌트라도 되기를 바랍니다.